뉴욕 맨해튼의 심장 타임스퀘어는 매일 35만 명의 인파가 밀려드는 세계 자본주의와 미디어의 가장 화려한 무대입니다. 단위 초의 노출을 위해 글로벌 대기업들이 천문학적인 자본을 기꺼이 쏟아붓는 이 잔혹하고도 눈부신 정글 한복판에 상상을 초월하는 초현실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거대 기획사의 자본도 수십억짜리 마케팅팀의 전략도 없이 오직 한국의 트로트 가수 장한별이라는 이름과 그의 뒤를 바치는 강력한 팬덤 은하수가 결합하여 뉴욕의 전광판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광고 노출이나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대중음악계의 철옹성 같았던 게이트키퍼들, 즉 지상파 방송국과 거대 기획사들이 수십 년간 공고히 지켜온 전통적인 미디어 권력 구조를 뿌리째 흔들어버린 일종의 문화적 혁명입니다. 우리는 보통 트로트라는 장르를 생각할 때 철저하게 국매용이라는 장르적 한계를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지상파 방송국의 정통 음악 프로그램이라는 무겁고 굳게 닫힌 문을 통과해야만 대중에게 닿을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정석이자 깨지지 않는 상식이었습니다. 거대 권력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무명 가수는 평생 어둠 속에 갇혀 있어야 하는 잔인한 생태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한별은 그 견고한 성벽을 두드리는 비굴한 방식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공간을 훌쩍 뛰어넘어 세계의 중심부로 곧장 직행해버리는 전대미문의 도약을 선택했습니다. 미디어 산업의 역사상 이토록 파격적이고 이례적인 쾌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의 작은 클럽에서 묵묵히 노래를 부르던 가수가 어느 날 아침 눈을 떠보니 전 세계 1억 명이 지켜보는 미국 슈퍼볼 하프타임 쇼 무대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것과 다름없는 충격이었습니다. 이 경이로운 사건은 단순히 한 무명 가수의 성공 신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디어 권력이 방송국에서 팬덤 커뮤니티로 완전히 이동했음을 선언하는 상징적 사건이자 전통적인 기획사 시스템 없이도 아티스트 스스로 글로벌 브랜드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한 K-팝 시장의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이제 아티스트의 가치는 거대 자본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초월한 디지털 유저들의 자발적인 결속과 자생적인 콘텐츠 생산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이 사건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 비판적인 시선에서는 이를 두고 팬들의 일시적인 자금력 투입이나 자기만족적인 축제에 불과하다고 폄하할지도 모릅니다. 요즘 K-팝 아이돌 팬덤이 흔히 하는 전광판 선물 중 하나일 뿐이라고 가볍게 넘겨짚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타임스퀘어라는 공간의 비즈니스적 본질을 안다면 결코 그렇게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곳은 단순히 화려한 조명이 빛나는 거리가 아니라 전 세계 미디어 트렌드를 좌지우지하는 관계자들과 다국적 기업의 마케팅 결정권자들이 주목하는 세계 최대의 쇼윈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거대한 쇼윈도에 장한별이라는 낯선 아티스트의 얼굴이 걸렸다는 것은 업계 핵심 결정권자들의 뇌리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진 것과 같습니다. 이 새로운 아티스트의 뒤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광판을 단숨에 차지할 만큼 압도적인 자본력과 무시무시한 결속력을 가진 거대한 커뮤니티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류 미디어의 인정을 받기 전에 시장의 수요가 공급을 완전히 압도해버리는 역발상적 브랜드 포지셔닝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이 화려한 선언은 허공으로 흩어지는 찰나의 화제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인 비즈니스 효과로 이어지는 완벽한 도미노 현상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메커니즘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것을 증명한 소름 돋는 사례가 바로 말레이시아 맥도날드 광고 사건입니다. 이미 지난 3월에 말레이시아 현지에 조용히 방영되었던 이 광고는 처음에는 잔잔한 호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무명전설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장한별의 압도적인 실력과 눈물겨운 서사가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하자 두 달이 지난 5월에 믿을 수 없는 대역전극이 벌어졌습니다. 광고의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생각한 시점에 말레이시아 현지인들이 폭발적으로 반응하며 장한별에게 맥디 한별이라는 애칭을 붙여주고 스스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단기간에 화제성을 소모하고 벌어지는 전통적인 마케팅의 상식을 완벽하게 뒤집어 엎은 글로벌 역주행이었습니다. 이 경이로운 현상은 마케팅 한문에서 말하는 복리 효과의 완벽한 예시입니다. 3월에 말레이시아라는 이국적인 토양에 광고라는 씨앗을 뿌려두었고 시간이 흐른 뒤 무명전설이라는 거대한 비료가 투입되자 그 씨앗이 스스로 수분을 흡수하여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 버린 것입니다. 일반적인 바이럴 영상들이 며칠 반짝하고 사라지는 휘발성 밈에 그치는 반면 장한별이라는 브랜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껍질을 벗겨본 글로벌 대중들이 마주한 것은 오랜 무명 시절 동안 칼날처럼 갈고 닦은 압도적인 가창력과 영혼을 울리는 음악성이었습니다. 내용물이 너무나 꽉 차 있었기에 일시적인 호기심이 장기적인 충성 팬덤으로 순식간에 전환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광고 역시 이와 똑같은 거대한 마케팅 퍼널의 입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광판은 스쳐 지나가던 수백만 명의 다국적 인파 중 누군가가 호기심에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창에 장안별을 타이핑하는 순간 글로벌 팬덤의 거대한 신세계가 열리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 모든 기적 같은 현상을 밑바닥에서부터 밀어올린 진짜 핵심 엔진은 바로 은하수라 불리는 정교하고 강력한 팬덤 군단입니다. 가요계의 베테랑 관계자들조차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든 이들의 화력은 단순한 숫자의 우위를 넘어섭니다. 팬마음 플랫폼의 연속적인 최상위권 정년과 K-탑스타 트로트 부문의 수많은 1위 기록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스타프와 스타플래닛을 비롯해 타임스퀘어 입성의 발판이 된 스타덤. 차세대 대세의 트로트 스타 최종전 1위까지 이들이 걸어온 길은 온통 정상의 기록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투표 애플리케이션마다 규칙이 다르고 결제 시스템과 포인트 모으는 방식이 전부 다른 그 수많은 디지털 생태계에서 매번 정상의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은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가 어제는 테니스 코트에서 금메달을 따고 오늘은 규칙이 완전히 다른 수영장에 뛰어들어 금메달을 쥐고 내일은 체조 경기장까지 재패해버리는 수준의 초인적인 조직력입니다. 이것은 우연이나 알고리즘의 행운이 아니라 생태계를 송두리째 재편하는 플랫폼 교란종 수준의 결속력입니다. 혹자들은 이를 두고 소수의 코어 팬들이 자본을 쏟아부어 순위를 조작한 돈의 논리가 아니냐는 날카로운 반론을 제기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돈으로만 쌓아 올린 모래성이었다면 자본이 끊기는 순간 장안별이라는 현상도 신기루처럼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은하수 군단이 구축한 생태계는 완벽한 유기적 선순환 구조를 띠고 있었습니다. 아티스트의 음악적 본질이 일반 대중을 먼저 설득했고 감동한 대중이 자발적으로 라이브 클립을 퍼나르며 새로운 유저들을 끊임없이 유입시켰습니다. 온라인의 스트리밍과 투표가 오프라인의 강력한 결속으로 이어지며 스스로 덩치를 키워나가는 무한동력 엔진이 완성된 것입니다. 견고한 음악성이라는 제품의 본질이 압도적이었기에 초기 팬덤이라는 마중물이 폭발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탄탄한 실력과 괴물 같은 팬덤, 그리고 타임스퀘어 입성이라는 상징적 사건이 결합하는 순간 비즈니스 시장에서 장안별의 몸값과 가치는 완전히 재평가되었습니다. 글로벌 브랜드들이 모델을 기용할 때 가장 까다롭게 따지는 인지도, 이미지, 리스크 관리라는 세 가지 꼭지점을 완벽하게 채워버린 것입니다. 공영방송 무대인 열린음악회 입성을 통해 국가대표급 채널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유고한 이미지라는 리스크 관리의 완벽한 보증 수표를 받았고 각종 플랫폼의 압도적인 수치는 확실한 구매력을 증명했습니다. 여기에 타임스퀘어라는 화려한 왕관까지 썼으니 광고 모델 발탁과 글로벌 행사 초청이라는 세 개의 문이 동시에 활짝 열리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벤처기업이 든든한 주주들의 투자를 받아 세계 최고의 무대인 나스닥에 화려하게 기업 공개를 성공시킨 것과 같은 전율이 흐르는 서사입니다. 이제 뉴욕 타임스퀘어 입성은 장안별이라는 거대한 브랜드 서사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세팅된 가장 화려한 출발선이자 도약의 신호탄일 뿐입니다. 이제 장안별은 특정 지상파 방송국 PD의 선택이나 전통적인 플랫폼 권력에 목매지 않고 스스로 무한히 확장되는 자생적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진화한 은하수 팬덤은 이제 단순히 돈을 모아 광고를 집행하는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직접 발굴한 아티스트의 가치를 세계의 중심에서 보란듯이 증명해낸 위대한 초기 투자자이자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 나갈 가장 강력한 전략적 파트너로 우뚝 선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글로벌 스타라는 왕관은 거대 자본을 쥔 기획사나 방송국 같은 소수 문지기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무런 대가 없이 오직 진심으로 결집한 은하수 같은 커뮤니티가 그 문지기들을 비웃듯 우회하여 자신들의 아티스트를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광판에 꽂아 넣었습니다. 거대 권력의 열쇠는 애초부터 성벽 안의 권력자들이 아니라 성벽 밖에서 별빛처럼 모여든 대중의 손에 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대 기획사 없이 뉴욕을 장악하고 미디어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든 장안별의 위대한 신화입니다. 장안별의 타임스퀘어 입성이 보여준 미디어 권력의 대전환은 향후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미래 지형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강력한 신호탄입니다. 과거의 K-팝이 잘 짜인 시스템과 거대 자본의 기획력에 의존해 하향식으로 소비자를 설득했다면 이제는 고도의 음악적 진정성을 알아본 소비자들이 상향식으로 아티스트의 브랜드를 구축하고 세계 시장으로 밀어올리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는 콘텐츠 공급자가 주도하던 시장이 수요자의 자발적 연대와 디지털 집단지성에 의해 완전히 재편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플랫폼의 알고리즘을 역이용하고 스스로 글로벌 마케팅의 주체가 된 팬덤은 이제 단순한 소비자 집단이 아니라
국경과 장래의 벽을 허무는 혁신적인 미디어 솔루션 그 자체로 진화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현상은 트로트라는 특정 장르가 지닌 로컬 확정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대중문화의 새로운 대안으로 안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결국 아티스트가 오랜 시간 갈고 닦은 본질적인 예술성과 이를 진심으로 지지하는 커뮤니티의 결속력입니다. 기획사가 설계한 인위적인 세계관에 피로감을 느낀 글로벌 미디어 시장은 이제 장한별이 보여준 날 것 그대로의 서사와 압도적인 무대 장악력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장한별과 은하수가 함께 써내려간 이 드라마틱한 여정은 현대 대중문화가 지향해야 할 가장 이상적인 공존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거대 자본의 간택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세계의 중심에서 가치를 증명해낸 이들의 성공 방정식은 전 세계 수많은 독립 아티스트들과 소외된 장르에 거대한 영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미디어 권력의 중심축을 무대 뒤의 기획자들로부터 무대 앞의 대중에게로 완벽하게 이동시킨 이 위대한 문화적 혁명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멈추지 않고 흘러갈 것입니다.